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사관학교 1차 집필평가 수학 영역 기하 해설을 맡은 이준석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자면 여태까지 출제되었던 기하 문항들 중에서는 평이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27번에서는 계산이 좀 많았고 28번과 30번에서는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체감 난이도는 올라갔으나 그를 감안하더라도 문제들이 다소 평이했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설 강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까먹고 있었던 공식 그리고 기하적 관점들에 대해서 많이 얻어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면서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번 문항인데요. 23번 문항은 두 점 A와 B에 대해서 A라는 점은 4,2,3이고요. B라는 점은 마이너스 2,3,1입니다. 이 두 점에 대해서 X축 위에 있는 점 P, 저는 이거를 A, 0,0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점들에 대해서 AP의 길이, BP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서 P의 위치를 잡는 것인데요. 식 작성하면서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에 대한 식 먼저 진행해 볼게요. 루트를 쓰기 귀찮으니 제곱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4 플러스 9 이게 AP 제곱에 관한 식일 겁니다. BP의 제곱에 관한 식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1입니다. 9랑 9가 날아가고요. 4랑 4가 날아가고 A제곱과 A제곱이 날아갑니다. 마이너스는 꼴보기 싫죠? 마이너스 8A를 4A 쪽으로 A가 아래쪽에 있으니 모든 상수들은 위로 올려야겠죠? 1을 16이 있는 곳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12A는 15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A가 4분의 5, 정답이 4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4번 문항으로 넘어갈 건데요. 24번 문항은 쌍곡선의 점근선에 관련한 문항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9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8y 마이너스 9는 0, 또 다른 식은 마이너스 7은 0입니다. 여기에서 식을 쌍곡선에 관한 식으로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뭐가 부족하죠? 플러스 1이 부족할 것 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9y제곱 마이너스 18y니까 마이너스 9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플러스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모두 안으로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9y제곱 마이너스 18y 마이너스 9, 여기에서 마이너스 9는 플러스 1이 된 다음에 넘어가는데요. 플러스 1, 2가 크죠? 아래식이 윗식보다 2가 크니까 하늘 등호 밖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2가 작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식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x-1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9 한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일 겁니다. 9를 곱한다라는 것은 9분의 1로 나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분모에 y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분모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x-1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y 플러스 1의 제곱이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두 쌍곡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쌍곡선을 모두 지나지 않는 직선, 즉 점근선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점근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평행이동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평행이동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x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쌍곡선은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y제곱은 1 마이너스 1이 각각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평행 이동한 것이므로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들입니다. 이거를 고려해 보았을 때 y는 3분의 1x 플러스 b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d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1, 마이너스 1을 넣어서 b와 d를 구해볼게요. 3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겠구나. 넣어볼까요? d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A, B, C, D라고 했고 AC 플러스 BD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AC 플러스 BD는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9분의 8 해서 9분의 7 5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항은 이제 평면 벡터의 성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면 벡터의 성분에 관한 내용인데 A라는 점이 그 다음에 원점이 있고요. 삼각형 AOB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점 B를 1사분면 위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면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네요. 뭔가 약간 이렇게 재생 버튼처럼 만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A가 여기 있고요. 원점,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으면 참 완벽할 것 같은데요. 정삼각형도 어쨌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B의 Y좌표는 1입니다. 그럼 이 길이가 B의 X좌표가 될 텐데요.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는 루트 3,1을 지나게 됩니다. 루트 3,1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C라는 점이 마이너스 루트 3,0인데요. 여기에서 OA 벡터 더하기 BC 벡터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OA 벡터는 0,2겠죠? BC 벡터는 B에서 C로 가는 것이므로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OA 벡터 더하기 BC 벡터는 마이너스 2루트 3, 1이 되고요. 이 벡터의 크기는 각 성분의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운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루트 13으로 1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6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6번 문항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항은 공간 도형에서의 이면각을 찾는 문제인데요. 일단 풀이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사각을 이용한 풀이, 그 다음에 정통적인 원론적인 이면각을 구하는 풀이 두 가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정통적인 방법을 먼저 해봐야겠죠. 정통적인 방법을 먼저 해보자면 일단 이 직육면체에 대해서 문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AB의 길이가 1,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2, 그 다음에 높이가 3인 직육면체 ABCD EFGH가 있고 CG라는 선분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I에 대해서 BDI와 EFGH 이렇게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제 일단 이 점 I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점 I가 2대 1로 내분한다고 했고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 이 CI의 길이가 2, 그 다음에 IG의 길이가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면각에 대해 궁금해 봐야 되는데 BDI와 EFGH가 있어요. 이 두 평면이 만나나요?
일단 이 직육면체 내에서는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EFGH와 평행한 평면 ABCD와는 교선이 있습니다. 그 교선이 바로 선분 BD가 교선이 되겠네요. 일단 이면각을 구할 때는 한 평면에서 다른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꽂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에서 두 평면의 교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그러면 이제 삼수점의 정리에 의해서 이면각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C라는 점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C라는 점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BDI에서 점 I에서 평면 A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C에서 또 교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은 이면각을 구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BD로 수선을 내려보면은 이 점에서 수직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한번 J라고 해볼게요. J라고 해보면은 이제 얘는 BCD 그 다음에 C, I, J인데 여기가 직각, 여기가 직각입니다. 여기에서 각 C, J, I가 우리가 구하는 이면각 세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J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삼각형 BCD를 먼저 가져와 봤어요. 가져와 봤는데 C에서 BD로 수선을 내리고 얘를 우리는 J라고 명명하기로 했죠. 길이가 2, 길이가 1이기 때문에 BD의 길이는 루트 5입니다. 루트 5인데 삼각형 BDC와 삼각형 BDC라고 했어요. 빗변을 하고 짧은 변으로 돌아왔습니다. 빗변을 하고 짧은 변으로 돌아가므로 BDC와 CDJ가 닮은 것 같아요. CDJ가 닮은 것 같은데 그럼 이 닮음이 삼각형에서 CJ라는 변과 대응되는 변은 바로 BC변일 것입니다. 이 BC, 길이가 2인 이 BC변과 대응되는데요. 루트 5인 선분 BD가 1이 되었으므로 루트 5분의 1이 곱해지면 될 것 같아요. 루트 5분의 1이 곱해지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CJ의 길이가 루트 5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CI의 길이는 2인데요. 그러면은 이 IJ의 길이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5분의 4 더하기 4이므로 5분의 4 더하기 4니까 5분의 24가 되게 되고 그럼 이 길이는 루트 5분의 2루트 6이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IJ분의 JC죠. IJ분의 JC입니다. 루트 5분의 2루트 6 분의 루트 5분의 2가 되므로 코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1, 즉 6분의 루트 6이 되므로 정답이 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번은 이제 2차 곡선, 접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포물선과 포물선과 타원이 접합된 문제입니다. 초점이 마이너스 2,0, 2,0이고 장축의 길이가 12라고 했어요. 장축의 길이가 1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6이 되겠죠. 장축과 초점을 줬기 때문에 포물선의 방정식을 타원의 방정식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정식을 구해보면 36분의 x제곱 플러스 32분의 y제곱은 1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점 F를 초점으로 하고 직선 x는 마이너스 2, 이 F'을 지나는 직선인 것 같아요. 여기를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이 또 있다고 합니다. 원점을 지나니까 딱히 평행이동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y제곱은 8x입니다.
이 두 이차곡선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을 때 이 AF 직선이 AF 선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타원 위의 한 점 P에 대해서 A, P, F의 넓이의 최대값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몇 년 전, 그러니까 계속 평가원이나 모의고사 학력평가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2차 곡선 타원 내에서의 넓이의 최대값. 이거는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이 기울기에 평행한 접선을 구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럼 이제 우리는 A를 구하는 것이 목표일 것 같아요. A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별다른 단서가 없으니까 그냥 연립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36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8x로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4분의 x는 1이 됩니다. 36을 양변에 곱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8x는 36. 아, 죄송합니다. 여기 9x네요. 9x 마이너스 36은 0. 여기에서 마이너스 3 플러스 12가 되므로 x는 3입니다. 왜냐? 1사분면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A의 x좌표는 3이고 3, 8에 24죠? 24에 붙으시면 2루트 6이 되겠죠? A의 점은 3,2루트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F의 기울기를 알 수 있습니다. F가 2,0이므로 직선 AF의 기울기가 2루트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2루트 6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y는 2루트 6x 플러스, 만약에 y절편이 음수라면은 이쪽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높이가 y절편이 양수인 경우보다 더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 경우만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루트 a제곱 m제곱 b제곱 이렇게 되면은 2루트 6x 플러스 8루트 14라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야 되므로 한쪽으로 다 몰아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2루트 6x 마이너스 y 플러스 8루트 14는 0. 이것과 2,0 사이의 거리를 재봐야 하는데요. 거리를 재보면 24 더하기 1이니까 25죠. 25의 루트는 5입니다. 2 곱하기 2루트 6, 0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4루트 6, 그 다음에 플러스 8루트 14를 더해야 되겠죠? 이게 높이입니다. 이게 높이고, 높이를 구했으니까 밑변을 구해야겠죠? 밑변 얼마일까요? 1, 2루트 6이니까 이 길이도 5네요. 5를 곱하고, 그럼 여기서 5가 약분되겠죠? 하지만 삼각형이기 때문에 반 나눠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루트 6 플러스 4루트 14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8번 문항 해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28번 문항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항은 벡터의 내적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가나 조건에 AB 벡터가 공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AB 벡터를 이렇게 밑변으로 이쁘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점을 A, 이 점을 B로 하면 AB 내적 AC 벡터가 3분의 1 A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므로 선분 AB의 3등분점, 여기 3등분점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인 이 직선이 바로 C의 자취입니다. 가조건을 만족하는 C의 자취입니다. 여기에서 나조건이 추가되는데요. AB 내적 CB 벡터인데 이게 3분의 2 A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인 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걸 이용해 보면 2가 공통이니까 날아가겠죠. 그러면은 양변에 3이랑 5를 곱해서 15를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3 AC 벡터의 제곱은 5 AB 벡터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제곱을 루트를 씌워볼게요. 루트를 씌워보면 제곱이 날아가고 5가 루트 5가 되고 3이 루트 3이 됩니다. 즉 AC와 AB의 길이가 루트 5 대 루트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루트 3m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AC는 루트 5m이 돼야 되고 이 직선 위에 C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AB를 지워보고 좀 더 올린 다음에 요 정도 되면은 한 이쯤에 C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에 C가 있고 자, 여기에서 이 가나 조건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게 끝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전 B를 지나고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과 직선 AC의 교점 D라고 했습니다. 직선 AC와 전 B를 지나면서 AB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인데 이 꼭대기쯤에 닿겠죠? 이 꼭대기쯤에 점 D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꼭대기보다 좀 더 위지만 편의상 이쪽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BD의 길이가 루트 42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연장선상이 있고 수직이기 때문에 이 직선과 BD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 길이를 3분의 루트 42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ABC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요. 여기가 3분의 루트 3m 이겠죠? 여기에서 피타고라스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9분의 42 더하기 편의상 분모를 전부 다 9로 바꿔버리겠습니다. 9분의 3m제곱 이 값이 9분의 3분의 3루트 5m이니까 9분의 45m제곱이 됩니다. 42m제곱이 42이므로 m은 1이 되므로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3분의 루트 3 여기가 루트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넓이 구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밑변 높이가 다 구해져 있으니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루트 42 곱하기 루트 3 이므로 루트 3 없애가지고 루트 3 남길게요. 루트 3 루트 42 날려서 루트 14만 남길게요. 그러면 2분의 루트 14가 되어서 정답이 5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9번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항은 포물선에 관련된 문항인데요. 포물선 관련된 문항에서
마이너스 p, 0, 즉 준선과 x축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이 A, B이고 FA, FB 이 두 선분의 길이 b가 1대3이라는 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H에서 H에 대해 삼각형 BFH의 넓이가 46 루트 3인 것을 주어서 P제곱을 묻는 문제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점 A의 y좌표를 스몰 a, 점 B의 y좌표를 스몰 b로 잡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x좌표를 잡게 되면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포물선에 있을 때에는 y좌표를 먼저 잡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y좌표가 a가 된다면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포물선의 방정식 y제곱은 4px에 대입을 해보면 a의 x좌표는 4p분의 a제곱, b의 x좌표는 4p분의 b제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두 가지를 이용할 겁니다. FA와 FB가 1대3인 것을 이용해서 이 길이, 지금 제가 그린 이 직선은 준선이고요. 이 길이의 길이가 1대3이라는 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0을 c라고 해볼게요. CA 직선과 CB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서 PAB 이 세 문자에 대한 식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길이 b가 1대3인 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4p분의 a제곱 더하기 p 4p분의 b제곱 더하기 p 이 두 개의 길이 b가 1대3이므로 좌변에다 3을 곱해주면 등식이 성립하는데요. 이 식을 정리해보면 2p 더하기 4p분의 3a 제곱은 4p분의 b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모에 4p가 있는 것이 불편하니 4p를 한번 곱해볼게요. 8p제곱 더하기 3a 제곱은 b제곱이 되고요. b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은 8p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갈 것이 없으니 직선의 방정식, 즉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요.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이용한 4p분의 a 제곱 더하기 p 분의 a겠죠? 이것과 4p분의 b제곱 더하기 p 분의 b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각 변에 분모와 분자를 크로스해서 곱해주면 값이 같으니 값을 구해보면 4p분의 a제곱 b 플러스 bp는 4p분의 ab제곱 플러스 ap입니다. 4p분의 ab, 4p분의 ab가 공통이죠. 이것을 우변으로, 이것을 좌변으로 넘겨보면 4p분의 ab에 b-a가 묶이고요. p로 묶은 다음에 b-a가 남게 됩니다. b랑 a는 같을 수가 없으니 0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도 상관없죠. 즉 ab는 4p제곱이 되게 됩니다. 4p제곱이 ab니까 8p제곱은 2ab겠죠?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2ab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a로 b가 3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넓이 조건을 아직 사용을 안 했는데요. 직각삼각형의 넓이 조건을 이용해서 p제곱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FH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4p분의 b제곱 마이너스 p죠. 4p분의 b제곱 마이너스 4p제곱 곱하기 BH의 길이는 b죠. 스몰 b 그 거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보겠습니다. b가 3a이고 ab가 4p제곱이므로
A가 3분의 B임을 알 수 있고 이 사실을 여기에 대입하게 된다면은 3분의 B제곱은 4P제곱 즉 B가 2루트 3P임을 알 수 있습니다. B를 2루트 3P로 고치고요. B제곱은 12P제곱이겠죠? B제곱을 12P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12P제곱 마이너스 4P제곱이니까 8P제곱이 되겠고요. 분모분자 2에서 2만 남게 됩니다. 2루트 3P제곱이 46루트 3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P제곱은 2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번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항은 공간좌표와 구해방정식이 결합된 문제인데요. 3, 4,1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인 9 C1 3, 8,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9 C2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고요. 제가 중점을 각각 O1, O2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C1 위의 점 P, C2 위의 점 Q를 잡고 ZX 평면 위의 점 R, YZ 평면 위의 점 S를 이용해서 P, R, S, Q의 직선 선분을 그릴 건데요. PR 플러스 RS 플러스 SQ가 최소인 PQRS를 각각 P1, Q1, R1, S1이라고 잡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R1, S1 위의 점 X에 대해서 P1 더하기 R1 더하기 R1X 이 값과 XS1, S1, Q1 선분의 길이의 합이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점 X의 X좌표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라면은 대칭을 해야 된다. 축에 대한 대칭을 해가지고 두 점을 잇는 선분과 그리고 그 해당하는 평면이면 축과의 교점이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이라는 거를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구랑 평면으로 차원이 하나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C1에서 ZX 평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1을 ZX 평면 너머로 가보겠습니다. 이 중심을 O1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ZX 평면에 대한 대칭이므로 Y 좌표만 반대로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O1 프라임은 3, 마이너스 4, 1이 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O2는 YZ 평면 너머로 넘겨야겠죠? YZ 평면 너머로 넘겨버렸으니 X좌표만 바뀌면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3, 8,5가 될 텐데요. 이 O1 프라임, O2 프라임 이 두 선분을 잇는 직선과 9 C1 프라임의 교점이 P1, ZX 평면과의 교점이 R1, YZ 평면과의 교점이 S1, 그 다음에 C2 프라임과의 교점이 Q1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O1 프라임과 O2 프라임 사이의 거리를 봐야 되는데요. 거리가 6이죠. 36입니다. 거리가 12죠. 144입니다. 거리가 4죠. 16입니다. 이 모든 걸 다 더하면 196으로 14의 제곱이 됩니다. 14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서 O1 P1의 길이가 1, O2 Q1의 길이가 2이므로 P1 Q1의 길이는 1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1X, Q1X는 모두 2분의 11이 돼야 되고요. 14는 2분의 18이죠. 그 다음에 O1, O2가 2분의 28, 그 다음에
5원 x가 2분의 11에다가 2분의 1을 더한 것이므로 2분의 13이 되고 그 다음에 x52가 2분의 1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5원 프라임, 52 프라임을 13대 15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x좌표만 궁금하기 때문에 x좌표만 볼게요. 5원 프라임 3입니다. 52 프라임 마이너스 3입니다. 6의 거리죠. 6의 거리를 28분의 13만 갈 겁니다. 어디에서? 5원에서. 5원에서 52로 가는 방향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를 붙여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3 28과 6이 약분됩니다. 14와 3으로 약분되겠죠. 14분의 3은 14분의 42죠. 3 곱하기 13은 3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점 x의 x좌표는 14분의 3이 되어서 정답이 1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도형이 그려져 있지 않아서 많이 난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x좌표에만 집중하는 것이니 x좌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 변하는 와중에서 x좌표는 상대적으로 5원 프라임과 52 프라임 중에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알면서 비례식을 세웠으면 간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